때는 점점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제 또 서울에서는 노동자들이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해가지고 큰 집회를 또 모처럼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11월 13일 52년 전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겠다고 온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52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가까이 또 우리 소승리에서 우리와 함께 사드 반대를 위해서 평화운동을 함께했던 청년 고 조현철 동지 4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평화운동을 해왔었는데 안타깝게도 먼저 또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노동 해방을 위해서 또 헌신하신 전태일 열사와 같은 많은 분들과 우리 고 조영삼 열사, 고 김판태 동지, 고 조현철 동지처럼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동지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올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 사드 철거 김천 평화촛불 884회차 이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민중의 노래,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반주에 맞춰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저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어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우리 김천 평화촛불 시민들에게 또 축하의 또 기쁜 소식 또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거창에서 평화인권상 평화인권상을 시상을 했는데 우리 소성리 어머님들이 수상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어머님들 거기서도 소감 말씀하셨을 텐데 김천에서도 한번 소감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소성리 어머님들 앞으로 한번 모실게요. 앞으로 한번 나와주니까 앞으로. 예. 자, 우리 어머님들 수상 소감 먼저 듣고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축하해드리고 우리 위원장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기도 힘든데 와 나오라 카나. 대표로 우리
대변이 있잖아, 봉정할매. 뭐또 이때 하도 뭐한 걸 한다고 상 준다고 오락하지. 너무 감사해가지고 밥맛도 없어요. 이 할머니들이 뭐 한다고 댕김이 뭐 개만 미지. 그래 뭐또 이 김천서도 없는 옷 사고 해가 왔어.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어머니 구호 잘 구호. 사드 뻗고 평화. 미국 놈들 빨리 가보러 하고 우리 편하게 삽시다. 그래.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우리 이동욱 위원장님하고 최현정 부위원장님, 부자쌤, 우리 김천에서 또 축하사를 따르는 상으로 거창까지 가셔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동욱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과 또 그 부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영화를 드립니다. 영화! 예, 그저께 11일이었죠. 11일 거창문화원에서 거창 평화인권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김천에서는 저하고 우리 부위원장님, 최현정 부위원장님, 우자숙 기록팀장님 세 명이 어머니들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거창에 다녀왔습니다. 거창이 이번 주가 이제 평화인권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시상식이 있었는데 공연도 하고 난타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노래회 공연도 했습니다. 거창이 문화적인 역량이 상당하더라고요. 상당히 잘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참석자들이 조금 적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동안 무려 7년간 사드 반대 투쟁을 열심히 하셨다고 거창 문화예술 주최하는 곳에서 평화인권상을 소성리 어머니들에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도 축하를 많이 해드렸고요. 함께 사드 반대 투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강연에도 박수규 대변인이 약 한 30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과, 과정 이런 것들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동안 참 힘들고 어렵게 투쟁을 해오셨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사드가 빠져나갈 때까지 끝까지 어머니들이 투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는데 우리 평화 시민들 또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현직이니까 동남아 순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는 못 태우고 했다니? 이건 뭐 딱 수준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하고 딱 똑같아요. 그렇죠, 그죠? 기가 막혀서 이거 뭐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있는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MBC하고 몇몇 언론사들은 민간 항공기로 동남아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 탄압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MBC가 보도했다고 그 보도를 MBC만 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언론사 다 했는데 한 언론사만 콕 찍어가지고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지금 현 정권은 딱 두 가지에게만 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자기의 정적인 전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경호하는데, 이 두 가지 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퇴진하라라는 구호가 난발하더라고요. 참 이제 6개월인데 언제 5년 보낼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다른 것 몰라도 이 사드는 반드시 빼낸다. 이게 사드 반대 투쟁이 소승리, 김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이런 형태로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열심히 밀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김천에 우리 참가자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만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석해서 사드 반대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빼내겠습니까? 예, 함께 해서 열심히 이 사드 반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소승리 어머님께서 시상하러 교창까지 다녀오셨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회장님이 함께 가셨고, 우리 풀뿌리 또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 시민 기자이기도 한 우리 구 기자님도 함께 하셨거든요. 구 기자. 우리 구장수 기자님께서 함께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자세하게 한번 우리 시민들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니까 이야기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전이 그러면은 어제 올려놨는 거, 강현욱 교무님이 올려놨는 거 읽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아래도 이동호 선생님이 거창 가자고 했을 때, 제가 흔쾌히 가겠다고 한 거는, 거창이 그래도 김천에서 조금 가까운 곳이고, 또 거창 고등학교가 또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지금은 자유형 뭐 사립고인가? 무슨 자사고, 하여튼 자사고의 한 종류에 들어가서 벨이 났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 노는 날, 예전에 고등학교 있을 때 하루 노는 날이 있어서 여선생들이 우리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거창고등학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거창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우리 교장실에 들어가서 너무 감동했어요. 교장실이 정말 좋거든요. 보통 학교 교장실은 굉장히 넓어요. 혼자서 아주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데,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좁은 곳에 쓰고, 그 다음에 약간 넓은 또 다른 그 공간은 교사들 피곤하면 와서 잠자는 곳이거나 휴식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잠겨 있으면 누가 와서 자고 있구나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딴 데로 간대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 학생이 고무신을 신자라고 주장을 해서 그 선생님부터 교장 선생님부터 학생들까지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하긴 우리가 갔을 때가 90년대니까 굉장히 초창기인데요.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초대 교장 선생님인 전성은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었는데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었는데요. 그 아드님인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하고 세 사람이 6.25 전쟁 중에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세 사람이 유학을 가면서 맹세를 했다고 해요. 우리 이 엄혹한 시절에 편안하게 미국 유학을 왔다면 돌아가서는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맹세를 해서 전영찬 교장선생님은 교사가 되기로 했답니다. 그때 서울 이런 곳에서 초청이 왔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만 하고 생각하니까 거창이라는 곳은 우리 김천시잖아요. 거창은 군이거든요. 총구석이거든요. 아무도 가려고 예전에는 촌에 사람들 별로 안 가려고 했잖아요. 교사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창고등학교로 부임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거창고등학교는 90년대에 우리가 한 반에 60명일 때 한 반 학생이 40명이었어요. 그리고 네 반이었습니다. 4, 46, 160명. 그리고 거창중학교 2반. 그 다음에 샛별국민학교. 중학교가 있었나? 중학교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샛별국민학교 2반. 왜냐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학생 수가 적어야 내가 아이들을 다 외울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샛별국민학교 애들 이거 2반하고 부천고등학교 4반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그 샛별국민학교 거기 교실이나 아니면 운동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반을 빼꼼히 문을 열어보니까 국민학교인데 학생은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고 선생님은 교단 위에 돗자리를 펴고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모습이 놀라웠던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가 거기서 연수를 했는데요. 국어교과 연수를 했는데 그때도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한번 1박을 해보자 하면서 연수를 했는데 이 학교는 담이 없어요. 아이들이 월담을 하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담장을 없애고 마음대로 밖에 나오고 싶을 때 나가라. 그래가 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손님을 봐도 인사를 안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학교에 손님 오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무조건 손님 오면 막 공손하게 인사하라고 예절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놀라운 점 발견돼. 그래서 보면은 거창고등학교 출신들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이 강해요. 그리고 전교조가 만들어질 때 그 앞에서 일했던 주도했던 분들 중에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 학교에 저는 힘이 그 거창 마을, 그 거창이라는 곳에 어느 정도 뿌리 내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예술제에 왔는데요. 이 19회 예술제에서는 19회 상인데 평화인권상은 제1회 평화인권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수여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소성리 어머니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사드가 가고 평화오라를 부른 지 7년째다. 경찰 병력이 소성리로 쳐들어오는 날이면 새벽 일찍 마을 회관으로 나와서 밥을 짓고 구걸거리는 소성리 부녀회장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소성리로 밀려들어오는 경찰봇을 보는 어머니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사드 기지로 올라가서 평화행동을 하고 진밭을 지키며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차량을 감시하는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나? 이거 좀 모두 보기 안 눌려서 모두 보기. 소송이로 밀려 들어오는 경찰 곳을 보는 어머니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사드 기지로 올라가서 평화 행동을 하고 진밭을 지키며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차량을 감시하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시간을 견뎌내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던가, 평화를 위한 투쟁을 하고 미래의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소리에 기운낼 수 있도록 거창 평화인권예술대위원회가 응원한다 하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나 이 인권상을 제정한 것은 이 중에 3분의 예술가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분들 뿐만 아니라 20명 되시는 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 왜 박근혜 정부 때 예술가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겨서 승소한 돈을 여기에 기탁해서 이 평화인권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순분 부녀회장이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기 계신, 앞에 계신 분들은 사드가 다리를 틀고 있는 소성리 마을 주민들입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큰 상을, 값진 상을 받아도 될는지, 그동안 그만한 일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처음에 저희는 단순히 사드는 전자파만 문제인 줄 알고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드는 전쟁을 부르고 재앙을 부르는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에서 끝내야 한다. 전쟁 무기를 이 땅에 놓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사드를 뽑아서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 위협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새벽마다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수승리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격려의 상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특히 댓글에 전쟁의 위협이 있는 이 땅을 물려주서는, 후대에게 물려주서는 없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댓글을 올려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평화인권예술대위원회에 대한 소개도 있으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인권예술대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어머니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 이 학살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유족의 활동을 지원하며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거창군, 유족회,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약 20여 개 단체와 전국단체 연석회의 34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평화인권예술대는 한국전쟁 시 거창 신원에서 국군에 의해 희생된 719명의 민간인을 진원하고 추모하기 위해 1987년 6월 10일 민주화 항쟁 직후에 거창 신원면 과정리 합동묘소에서 거창 함께 모여 합동 추모 행사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개별 참여했던 단체와 개인이
유족과 함께 모여 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는 거창 사건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승화시켜 평화 통일 그리고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문학인을 추천해서 거창 평화인권문학상을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18회 시상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부터는 거창평화인권상으로 명칭 변경과 수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동대표 3명, 권문상, 한대수, 신승열 외 다수가 2012년 문재인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지목받았고 이후 2022년 재판 후 받은 국가배상금을 시상기금으로 기부하면서 제1회 평화인권상 시상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상했다고 합니다. 제가 눈이 어려멀매가지고 잘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꼼꼼하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면 우리 어머님들의 이런 수상 경력이 아마 또 한 지역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날 대구 MBC에서 특별 기획으로 달구별이라서 지역 인물들을 취재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김천 교육넘어 역사 공부 모임에서 지난번에 공부하고 우리 광장에서 안내드렸던 구작선생님께서 안내드렸던 우리 계령 일대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김단야 그 부분에 일대기를 또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TV에 우리 구작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인물도 너무 이렇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우리 또 김천을 또 빛내주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최현정 부위원장님 앞으로 잠깐 모시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또 사드 투쟁 관련하여서 투쟁 발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투쟁 발언을 하려고 자리에 오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방부나 이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발언 기회를 제가 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저께 보니까 소송리에서도 어머님들이 환경영향평가에 가짜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나오라고 항의하는 집회를 한 거를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일정 스케줄이 진행 중이죠. 아마 지난 월요일에 저희 노곡의 이장님, 우리 위원장님 하고 이렇게 대책에서도 오라고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부를 했었는데 그 다음 한 며칠 동안 국방부의 의뢰를 받은 전자파 측정하는 어떤 기관에서 나와서 노곡 마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전자파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자파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항상 알고 있듯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하고 싶은 말도 없고 현재 지금 성주군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김천시청도 거의 거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김천시청의 이제 담당 부서가 이제 기획팀입니다. 저희가 꾸준히 이제 기획팀을 통해서 그래도 저희 주민들이 많이 아파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영양 조사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가 요구 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하는 거는 그냥 건강 영양 조사. 저희가 바라는 거는 왜 아픈지 이거에 대해서 누적된 데이터를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저번에 박선미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는 하셨겠지만, 국방부는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느 지역이든 건강영양 조사를 한다고 하면 1년의 기간을 두고 적어도 2번의 정도의 건강 검진을 하는 게 그 정도는 예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강영양조사 기간이 단 2개월에 설문조사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김천시가 전혀 몰랐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계속 문의를 했음에도 전자파하고는 전혀 전자파 측정하는 관련 없이 주민들의 건강을 조사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을 국방부 만나는 자리에 오게끔 했었는데 너무 큰 배신감을 느껴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긴급하게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김천시와 시의회에서 해외 출장 관계로 김천시가 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쯤 저희가 저희 집행부 대책위에서는 김천시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할 예정이고요. 네, 이 정도 이제 공유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아침마다 기지 병참화를 막기 위한 이런 새벽에 투쟁 활동도 하고 있지만, 지금 한 가지는 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활동가들이 법적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제 내용을 공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한 5건의 재판이 앞으로 진행 중일 것이고, 지금 한 30여 명 정도가 지금 그 재판에 연루되어 있고, 현재 김천에서도 지금 여기 김동기 전 시의원님도 11월 30일에 재판이 있고, 12월 8일, 16일 아직 재판 날짜가 안 잡힌 분들도 있고요.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하나는 당근과 하나의 채찍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약간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아까 또 김천시청이 좀 빠진 게 있네요. 이렇게 김천시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빌미로 정부에 어떤 사업을 뭘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지금 아까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농소에서 어떤 것들을 국방부에 요구해서 받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리스트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상식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전자파에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방부에서 그걸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앞을 안 보는 좀 한심한 사태가 아닌지 김천시가 정말 좀 한심스럽습니다. 예, 아까 빠진 부분 잠깐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제가 정리를 안 하고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 지금 재판이 지금 저번 주에 이제 강영구 장로님이 사회봉사 활동 다녀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정리된 건도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법원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저희의 한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형이 좀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저희의 주장과 저희의 정당성을 저희는 계속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혹시 이제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좀 빠진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공유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주민 기망하는 김천시는 사과하라. 사과하라! 후자해. 예, 말씀을 발언해주신 우리 최현정 부회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아세안 플러스 3 회의 때문에 이제 순방에 나섰는데 뉴스를 잘 볼 시간도 없고 제가 봐도 별 좀 새로운 게 없어서 안 보는데 그래도 지나가는 채널을 살짝 보니까 역시나 모두 발언이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이 땅의 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미국 편에 서서 미국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하는데 미국 바이든이 얘기하는 거랑 별다른 차이점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긴장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또 평화 시민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순서는 대구 평통사 우리 김찬수 대표님을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았는데. 가수도 와 있고, 저 뒤에 아가야들 춤추려고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분위기 깨구로, 그죠? 네. 비가 오고 날씨가 이제 추워진다 해서 걱정했는데, 오늘 낮에 너무 따시더라고요. 성주는, 원래 참외 그 모종을 20일이나 앞당겨갖고 한다 그러더라고, 날씨가. 따셔져가지고. 그래요, 농민들은 또 지난주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또 쌀값 대책 세우라고 나락을 막 덮어쓰면서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런 또 사진도 올라왔던데 16일 날은 또 전국의 농민들이 서울에 모이죠. 예, 지난 주말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모였고 그래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날씨 때문에 어떤 작물을 언제 심어야 되는지 걱정이고 또 쌀값이나 또 농산물 가격이 워낙 불안정하고 아니 전쟁 때문에 곡물값이 올라간다 하는데 쌀은 곡물 아닙니까? 희한하네. 한국 쌀은 곡물에서 빠지는 모양입니다. 예, 어제 주말에 노동자들이 또 전국에 10만 명이 모여서 또 노동법 개정 다른 게 아니고 안 죽고 일할 권리를 좀 보장해달라는 참 절박한 그런 요구들이 하고 있고 또 모든 노동자나 똑같이 노동조합을 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데 파업했다고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올가면은 이런 근데 대통령이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야 정치권 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신경 써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뉴스 보면은 요즘은 워낙 이제 이태원에 참담한 그 일 때문에 뉴스 보기도 겁나지만 뭐 돈을 받았니 줬니 뭐 받았으면 받았다 하고 안 받았으면 확실하게 좀 해서 좀 그런 거 갖고 시간 끌고 나라를 안 어지럽혔으면 좋겠고 이 뭐 누가 소설을 쓰는 놈이 거짓말 하는 건지 소설 주인공이 거짓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또 대통령님께서는 전용기를 타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내리셨는데 진짜 걱정돼요. 요즘은 이 뭐 나라의 뭐 국격이고 뭐 이런 거는 좀 기대도 안 하는데 어디 가서 좀 우세스러운 일을 안 하고 진짜 뭐 누가 국익이 뭔지 민족이 뭔지
이런 뭐 진짜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입을 열면은 재앙 수준이에요. 재앙. 아니, 윤 대통령이 그 프롬펜에서 아시안 정상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 아바타가 와서 발언하는지 알지. 이렇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도 있고 이제는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시아는 나름대로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라서 대단히 자기 나름대로의 각 나라마다 특색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냉전 시대 때는 또 이 비동맹 외교라고 소련이나 미국의 한쪽에 속하지 않고 이 자주적으로 이 나라들이 연대해서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비동맹의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렇게 캄보디아나 버마나 뭐 이런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에 맞서서 프랑스에 맞서서 제국주의와 전쟁을 통해서 강강하게 나라의 주권을 지킨 그런 나라로서 자존감입니다. 이런 데 나왔고 뜬금없이 소위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그게 이름부터가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똑같아. 그래놓고 뭐 거기 가서 바이든이 중국에게 할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거는 미국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국 대통령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전 세계가 곤란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맞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뜬금없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쏘는데 아시아 쪽에서 뭔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잖아. 적어도 우리 한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지렛대가 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한국이 그동안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나라들과 협력해서 신남방 정책과 또 아시아의 이런 균형과 결합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물론 중국이나 미국이 태평양과 인도양 또 아시아 나라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욱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 편을 들 것을 강요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이 다 한국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 서로 필요한 부분을 협력하고 다른 거는 달리 가는 이런 거리를 두면서 협력할 뻔한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해벨레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 오늘 아시안 나라의 정상들이 저 아재 뭐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따라오는 아지면은 또 오늘 사진을 한 장 봤는데 바이든하고 팔짱을 벌컥 끼고 서가지고 사진 찍는데 윤석열이는 거기서 헤벨레아에 웃고 있더라고. 야, 참 이거 완전히 그냥 마관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윤석열한테 그래 하지 마라 하고 싶은데 그거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더 이상 국익을 손상시키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위신을 깎아먹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왔던 우리 한국의 어떤 상황을 그나마라도 조금 덜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루빨리 안 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야.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하고 오죽하면 아침에 오늘 기자 평양동 하면서 구호를 쳤어요. 윤석열이 오지 마라! 이렇게.
알았어. 그렇지. 위원장님 말 따라 바로 비행기 타고 뭐. 네, 그냥 우리 전용기는 기자들만 타고 오고 저쪽에 MBC만 타고 오고 저쪽에 그리고 미국 전용기 타고 바로 워싱턴으로 갔으면 좋겠어. 수출 대통령을 수출할 수 있으면 약간 불량이긴 한데 수출합니다. 고치가 쓰도록. 네. 오면서 20분이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원래는 11월 3일날 미국에서 있었던 한국의 국방장관과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 협의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합의하는데 매년 이걸 하면서 벌써 54년째 하고 있는데 이 회의의 결과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정책과 외교 안보 정책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에 얘기를 하거나 우리 또 박성규 위원장 오늘 서울서 안 하는데 오시면 다음 얘기 듣더라고요. 한 가지 얘기하면 사드에 대해서 일마들이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새로운 합의는 아니고 그동안 성주 사드 기지에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잘했다고 이제 등을 한번 두드려줬다는 거지. 그 다음에 향후에도 성주 사드 기지의 안정적인 운용과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문구겠습니다. 물론 짧은 이제 양국 간의 외교적인 합의라는 것이 이렇게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뜻들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성주 사드 기지는 잘 아다시피 성능 개량을 통해서 미국 미사일 방어국의 그런 통합 지휘망에 이제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 세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충지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합동 참모본부 하에 이제는 핵과 대량살상 무기를 방어하는 특별한 본부를 설치할 정도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들의 구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 오직 우리 평화활동가와 우리 성주 김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우리들이 전부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국방예산 속에서 방위비 분담금 속에서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미 상업 전기를 땡긴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시설을 설계하는데 이미 방위비를 쓰고 있고 이후에는 뭐 탄약 창고도 크게 짓고 뭐 이런 시설들 하는데 올해도 방위비 예산을 땡겨서 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 아직도 환경평가도 끝나지 않고 정식 배치도 안 되고 뭐 이런 추가 부지도 공유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불법을 이미 불법적으로 예정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지출할 것이 예상되고 거기에 맞서 우리는 또 감시 활동과 또 반대 투쟁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기회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설명 짧은 시간에 부족하지만 발언해주신 우리 김찬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시간 관계상 말씀 못했던 SCM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천에서 샤인 아시죠? 샤인머스켓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노래하는 수사 우리 우현덕님을 모시고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평화광장에 여러 번 같이 있는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겨울에 이제 농사 이제 끝나서 아마 좀 더 모시도 되지 않을까. 우리 계령에서 샤인 머스켓 농사 짓고 있는 우리 수사 우현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좀 시간 조금 지났는데 우리 그 촛불 애기들이 부모님들한테 또 저런 추함을 주겠다고 뒤에서 아까부터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좀 마지막 순서로 좀 해도 되겠죠? 그럼 우리 촛불 소녀 라이와 친구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평화의 땅에서 미래를 열어갈 우리 친구들입니다. 예, 귀엽게 봐주시고 용기 주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884회차 불법사드 철거 김천 평화촛불은 여기서 9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옳다! 불법사드 철거라! 사드 뽑고 평화심자! 네, 수고하셨습니다.